자, 이낭 씨는 고등 셰프들과 같은 급식 세대로 실제로 학창 시절에 직접 급식을 배식한 경험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10대 입맛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시선을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다음은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왼쪽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하트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왼쪽이요. 네. 급식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것 같은,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자, 우리 이낭 씨, 이제, 밑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문세윤 씨는 고교급식왕 출연을 통해 전국 맛집에 이어 전국의 급식까지 섭렵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문세윤 씨의 특유의 굼침도는 급식 먹방과 젠치 넘치는 입담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네. 네. 우리 문세윤 씨. 네. 너무 과한 포즈를 잡으려다가, 네. 네. 자, 참고로 문세윤 씨는 125kg죠. 네.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문세윤 씨였습니다. 자, 다음은, 까다로운 초딩 입맛의 소유자, 은지원 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은지원 씨는 지금까지 급식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천연 미각의 소유자라고 밝혀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고교 급식왕에서는 급식에 대한 솔직하고 가감 없는 맛평가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네, 자,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요. 네, 오른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은지연 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교급식왕 출연진, 우리 마지막 분이죠. 고교급식왕의 멘토로 활약할 백종원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TVN과 함께 신개념 급식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백종원 씨는 고등 셰프들의 아이디어가 학교 급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백종원 씨의 오랜 노하우가 급식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 이제 계시고요. 이제 네 분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포토 타임이죠. 네, 네 분이 조금 이렇게 친하게 좀 이렇게 서볼까요? 네, 자, 네, 네. 자, 화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즈. 네. 자, 역시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다음 가운데요. 자, 화이팅.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식판을 조금 아래로 향하게 좀, 네, 보이게, 네, 이렇게 밑으로, 문세윤 씨 밑으로요. 네, 네, 아니요. 식판을 이렇게 좀 기울여서, 이렇게, 네, 보이게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밝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역시 오른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저희 출연자분들 외에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급식왕을 연출하는 우리 임수정 PD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왼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임수정 PD님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 급식왕 연출을 맡고 있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백종원 씨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고교급식왕에서 학생들 음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교급식왕에서 급식 요정을 맡고 있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교급식원에서 아주 맛있게 맛보고 있는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교급식왕에서 초딩 입맛을 맡고 있는 은초딩 은주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 자, 있으신가요? 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어떤 분,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우선 PD님과 백종원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PD님께는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한 그릇의 음식을 만드는 거랑 이렇게 대량 조리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텐데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랑 또 급식에 대해 오해했었지만 이렇게 만들면서 직접 해소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백 대표님께는 그 집밥 백 선생도 있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 관련 예능에 참여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이 고교급식왕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또 메시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중에 이건 좀 급식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좀 실현 가능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랑 학생들의 목소리 중에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뭐 바람이나 목소리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으셨던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고등 셰프들이 지금 조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지금 1화에서는 1000인분 조리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몇백 인분 조리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아이들이 많은데요. 1, 2인분을 되게 고급지게 만드는 것에는 많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량 조리를 하면서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겪는 그런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어요. 실제로 냄비가 아니라 대형 솥을 사용하거나 밥솥도 굉장히 컨벡션 오븐이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오븐을 사용하는 등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사실 그 조리하기 전에 경연 전에 학교 방문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 조리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이 직접 시연해 주시기도 하고 한번 봄으로써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금방 그 대량 조리에 감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했던 프로가 집밥 백 선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 프로는 사실 다른 프로들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건 이렇지라고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 집밥백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왜 생각을 못 할까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너도 나도 만들어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뭔가 존중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개인적으로 너무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고급 음식점 아닌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도 좀 소개해주는 프로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하게 됐고 그래서 근데 이번 고급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고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급식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점 할 때는
음식을 제대로 손님에게 잘 내야지 하면 내가 내 수익을 좀 덜 가져가면 되는 거였는데 학교 급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도 왜 급식을 저렇게밖에 못 주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깊이 들어가면서 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구나 배운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이런 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학교 급식에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걸 알면은 이게 뭐 고쳐질 거라기보다는 여럿이 아이디어를 내면 더 좋은 방향에 좀 새로운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수정 PD가 이런 프로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사실 이 프로는 급식이라는 걸 통해서 왜 이게 이랬지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뭔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남이 안 알아주지만 돈을 법니다. 근데 급식에 종사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양사분들이나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원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도 그 전에 욕을 했지만 돈보다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저도 해봤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일을 할 때하고 누군가 관심을 가질 때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솟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나 단체급식 영양사분들이나 조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알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급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바람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 이번 기회에 또 학생들의 눈높이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급식 강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가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확실히 해보니까 고기 좋아하고 튀기는 거 좋아하고 근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샘솟듯이 튀어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 급식으로 대량 조리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과 대량 조리에 가능하게 하는 걸 접점을 찾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이 급식왕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급식에 관심 없었던 시청자 눈높이에서도 참 재미있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고 아마 단체 급식이나 이런 관련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막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외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 급식왕 프로가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질문 중에 우리 학생 아이디어 중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기발한 레시피가 있었다라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해드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았는데 그거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정말 너무 좋았던 거는 이 접점이라는 건 제가 만들어줬기보다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 또 특히 조리장님들이 이 황당한 메뉴를 보고 그거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메뉴로 된 거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들의 콜라보에 의해서 탄생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 입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보시면 기발한 메뉴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같이 감탄하고 너무 좋아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 우리 안경 쓰신 남자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 기자라고 합니다. 나은 씨하고 문세현 씨하고 은지원 씨께 질문인데 세 분은 이제 출연하시면서 이 급식을 먹어보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D님께 질문인데 이게 우승하면 상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우승 시 그 상금 외에 뭐 이 메뉴가 직접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뭐 백종원 씨가 직접 이 메뉴를 뭐 산다든가 아니면 뭐 채용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식의 다른 그 우승 뭐 부상 그런 거는 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기준이요? 네. 저희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전혀 저희는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요. 그냥 진짜 저는 딱 정확히 평가 기준은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일단 저는 이 급식에서 메뉴가 일단 보시면은 하나 스포를 드리자면 모히또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어본 것도 있고요. 급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좀 고등학생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 요리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매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고 올라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만 사실 맛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인데 그 어플에 이렇게 어플에 이렇게 이거 훨씬 잘 들린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어플에 우리 아이가 점심에 뭐 먹는지가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상 이렇게 식판에 올려줘가지고 보는데 사실 그 저희 때랑 많이 바뀐 게 없거든요. 물론 맛있긴 하지만 근데 얼마나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얼마나 새로운 요리가 나올까를 기대를 그렇게 크게는 안 했는데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요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 먹어본 맛도 나오고 사실은 그 맛도 맛있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저는 좀 감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주 이 경연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전날부터 설렐 정도로 너무 즐겁습니다. 맛 또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10대, 지금 학생 나이들, 제가 이제 21살이기 때문에 가장 10대에 가까운 입맛을 최근까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약간 10대의 입맛을 공감할 수 있게끔 먹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다양하고 뭔가 새로운,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아이디어와 창의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금 찍으면서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최종 그 우승자에게는 2천만 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그 외에는 뭐 우승한 레시피가 실제 학교에 적용이 뭐 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와 줬으면 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뭐 백종원 선생님의 뭐 관련돼서 채용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거는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임수정 PD님께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교급식왕의 기획 의도와 앞으로 그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 의도는 아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삶의 질이 뭔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요새는 급식이 뭐 저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으니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또 나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직접 급식을 만들어 보면 어떤 모습의 급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 급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조금 급식 관련된 종사자분들, 영양사 선생님이랄지 조리원분들이랄지 가질 수밖에 없는 노고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양사분들이나 조리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시각을 조금 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대결 일정은 방송에 나왔다시피 사실 8팀이 7번의 대결을 통해서 토너먼트 대결을 통해서 우승자가 가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백종원 씨뿐만 아니라 이제 게스트는 어떤 계기로 좀 섭외하시게 되셨고 또 에이프릴 나은 씨는 또 아까 급식 배식 경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10대 시절을 좀 떠올리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또 촬영하면서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이라는 게 지금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어떤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세대 편차를 두고선 섭외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캐스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리나 음식 분야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고, 또한 급식에 특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대량 조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새 아이를 둔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지원 씨는 40대시고 그리고 급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라 지금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조금 신박한 시각으로 조금 조언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문세윤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시고 또 잘 맛있게 열심히 먹는 그런 캐릭터가 너무 독보적이라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은 씨는 나은 씨가 직접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약간 10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18 웹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관심이 가서 한번 만나보니까 굉장히 발랄하고 쾌활한 친구여서 저희 급식 요정으로 딱인 친구일 것 같아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직도 급식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약간 그런데 급식에 되게 일가견이 있었던 게 뭔가 학교 급식을 먹으러 다닐 때 뭐 가장 일바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첫 번째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급식을 나눠주면은 또 급식비가 무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많이 해서 급식과 되게 연관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이 저렇게 뭐 열심히 조리실에서 하는 모습 보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급식이 그냥 만들어졌던 그냥 쉽게 만들어졌던 급식이 아니었구나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PD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도시락이나 급식에 관련된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얼마나 재밌어야 되죠? 예. 조금만 재밌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요? 네. 고등학교 때, 제 급식을, 저희 중3이나 고1 정도에 처음 급식을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유일하게 저를 뛰게 했던 시간입니다. 굉장한 에피소드입니다. 애들이 놀랐어요. 제가 뛰어가는 걸 보고. 평소에 뛰지 않는데 네, 안 급식을 뜁니다. 먹기에 뛰었다. 잘 안 뛰어요. 사실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각을 해도 교문에 선생님이 계셔도 잘 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는 연기를 했는데 네. 급식 시간에 좀 많이 뛰었던 요 정도 재밌으면 됐나요? 네. 아까 넘어진 것보단 좀 덜 재밌었는데요. 네, 예. 어제 그 정도는 굉장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동 뚱뚱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했으면 다쳤을 겁니다. 예. 은주아 씨 뭐 재밌는 거 없나요? 네. 은지원 씨는 도시락 세대죠? 네? 도시락 세대. 그렇죠. 저는 도시락 네. 세대라서 사실 저는 재밌는 것보다 일단 점심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었죠, 저는. 이미 뭐 밥은 2교시, 3교시 끝나면 다 먹고 점심시간 종 딱 치면은 바로 나가서 노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였고 이제 지금 급식 시대는 이제 점심시간이 확실히 있는 거고. 은주아 씨는 매주 놀래요. 야, 이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고? 이게 급식 이런 거라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거 재밌었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옛날에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네, 도시락에 관련된 혹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탈락. 네. 나은이 뭐. 저는 또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한 번만 네. 들어볼게요. 예, 저희 판단하면 마이크 내릴게요. 재미없으면. 저는 급식 당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먹으려고 조금씩 나눠줬었어요. 남은 걸 먹으려고. 네, 남은 걸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식탐이 많았었나 봐요, 제가.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백솔미이고요. 저 백종원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동안 해오셨던 프로그램들은 좀 성인이
인 전문가분들과 하셨는데 아직은 좀 비전문가인 또 요리사를 꿈꾸는 몇몇 학생들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좀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랑은 다른 조언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조언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학생들이라면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인터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놀랄 정도로 약간 좀 오버하면 약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경쟁 상대처럼 느낄 정도로 정말 파고들었고 느낀 거는 사실 뭐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외식 사업이 밝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눈이 가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잘 되려면 사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식당을 하기는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방면 한쪽 면에 이런 외식 관련 음식 만드는 게 좋든지 사람 만나는 게 좋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먹는 것 자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사업을 해야 그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뭔가 어떤 다른 의미를 찾아서 외식업이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음식점을 많이 하면 사실 먹는 사람들도 좋고 행복해서 이게 나쁜 소리지만 가능하면 다 밥을 사 먹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외식업이 좀 더 파이도 커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번 급식왕 통해서 느낀 거는 앞으로 저는 좀 멀리 봤었어요. 한 4, 50년이나 돼야 우리도 외식 강국이 되지 않을까. 저 외국을 참 많이 다니지만 제일 부러운 게 외국 가서 먹을 게 많고 정말 좋은 가게 경쟁력 있는 음식들 볼거리보다도 저는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데 와, 이 친구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한 20년 정도, 10몇 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열정적이고 좋았고 제가 역할은 사실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 낸 음식이 대량 조리가 가능하게 좀 바꿔주거나 약간 가격을 너무 넘어갔을 때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걸 해주는데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방송이 안 나갔지만 8강전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 들어가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제작진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러다가 얘들 맨 마지막 결승전에 가면 너무 뻔한 메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셨겠지만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이거는 급식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손도 많이 가고 급식 열량도 높은 거였는데 반면에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첫 예선을 하면서 이건 왜 안 되고 왜 칼로리가 이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단가는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얘기해주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결승 때 메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보면 굉장히 최적화돼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외식 사업의 미래를 밝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게 아마 20, 3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식당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 학생들이 다 식당을 해야 되지만, 예, 제가 그리고 아까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죠. 기자님 말씀 물어봤지만 스카우트 하고 싶지만 스카우트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당장 왜냐면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좀 더 배움의 길을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정말 스카우트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현장에 내보내기보다는 뭔가 투자해서 외국에 가서 더 좋은 것 좀 많이 배우게 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팀 됐고 하지만 사실 앞에 234팀의 대부분의 서류를 봤는데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저는 이 아이디어만 좋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 8팀을 뽑기 위해서 예선전 아마 치른 거 보셨겠지만 요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외식의 문화는 밝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백종원 씨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여러 요리 프로 지금 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에 약간 차별화된 경쟁력이 어떤 건지 물론 이제 급식이라는 거를 다루고 있지만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뭔가 조금 더 차별화를 두고 계신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다둥이 아빠로서 만약에 급식에다가 본인이 만약에 반찬을 넣는다면 어떤 거를 넣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 하면서 되게 다른 방송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예, 사투리도 많이 쓰지만 욕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외식업이 칼을 만지고 불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상에서도 욕은 하지만 다행히 제작진이 잘 잘라내주는데 이번 급식왕 하면서는 욕을 할 일이 없고 진짜 너무 이쁘니까 물론 혼내키기도 합니다. 이게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결혼을 제대로 했으면 저는 애들이 있겠죠. 네, 그럴 텐데 약간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이뻐요. 진짜 하는 것들이 너무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뭐 물어보셨지? 애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찡해갖고 너무 하여튼 이거 가르쳐주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제 역할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원래 제작진 시키지도 않는데 애들 앞에서 자꾸 시범을 보이는 게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이 가르쳐주는 게 골목 식당에서 가르쳐주는 건 좀 짜증나서 가르쳐주는데 여기서는 딴 프로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서 굉장히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보시면서 이렇게 초롱초롱 눈망울을 보면 우리 집에 데려가서 가르치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애들이 너무 이쁘고 또 뭐 물어보셨지? 네. 애들 아빠로서 이게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애들이 없다면 저도 계속 튀김이나 고기 위주로 갈 텐데 애들을 낳고 나니까 애들 건강을 아무래도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튀긴 것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지. 근데 너무 이번에 느낀 거는 급식 선생님들이 영양 선생님들이 특히 그렇지만 영양의 분배 너무 정말 제대로 잡아주세요. 근데 나은이도 그러지만 내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 이거 이렇게 먹었냐? 이렇게 먹었대. 그럼 이거 먹고 간식 안 먹냐? 했더니 간식을 먹었대요. 사실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이게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좀 이런 관련된 좀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이 좀 보시고 좀 현실적으로 칼로리 이게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칼로리 때문에 아주 애먹어요. 메뉴를 잘 짜놨는데 대량 급식도 가능하고 대량 조리도 가능한데 문제는 딱 칼로리에서 걸려요. 한 700칼로리 전후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사실 간식까지 먹는 거 생각하면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데 저희 애들 먹을 때쯤 되면 좀 칼로리 좀 올려줬으면 이게 좀 너무 비만될까봐 그렇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먹고 간식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애들 생각한다고 그러면 2%가 좀 더 잘 돼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정말 칼로리도 잘 맞추고 단가도 잘 맞춰서 대량 조리도 가능한 메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분님은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PD님께 질문 있는데 아까 기획 의도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그 계기, 현실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까 급식에 대한 에피소드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었는데 뭔가 그런 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학창 시절에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줄곧 있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뭔가 최근에는 그리고 급식 스타그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급식이 굉장히 잘 나오는 장면도 많이 봤는데 그에 비해서 아이들이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한 마음에 조금 시작해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없으십니까? 네. 자, 우선 지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종원 씨에게 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출연자분들과 이 케미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케미가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막내한테 물어봐야죠. 네. 솔직히 얘기해.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과의 그 케미가 어떤지, 그리고 팀원들과의 케미가 어떤지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도 처음 뵈고 선배님들도 다 처음 뵀는데 이제 아직 몇 번 촬영 안 했는데도 너무 편하고 항상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촬영 날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다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뭐 뵀지만 세윤이나 나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오래전부터 쭉 봐온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친숙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첫 회부터 되게 재밌게 바로 이렇게 케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떠한 케미라고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잘 맞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막 되게 엄마실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진짜 저한테도 막 그냥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져서 되게 이 프로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차피 그 코빅에서 저기 백 선생님을 좀 패러디해서 좀 코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싫어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떨리면서 왔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웃기는 건데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이제 가장 큰 우리 어른 이제 큰 형님이 또 이렇게 동생들 잘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 그 문세윤 씨가 그 백종원 선생님 혹시 따라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잘 따라하는데요. 근데 너무 주연 선생님이에요. 백 선생님을 따라해야지. 주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주연 선생님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걸 똑바로 안 하라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분들에게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없으시면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이번 주부터 방송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1화에는 그 8팀을 소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서 실제 대결의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2화부터는 실제 아이들이 조리실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지, 그리고 그 다음 대결은 또 어떤 아이들이 어떤 메뉴를 선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니까 그것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 통해서 사실 정말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숨은 데서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하신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조리원 선생님들 힘내시고 응원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는 과정 중에서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서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조리원 선생님들하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막 혼내켜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방송상에서 너무 심하게 혼내키는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 절대 그건 아니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일부러라도 그 학생들 왜냐면 너무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너무 꿈을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굉장히 혼내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방송상으로 너무 좀 심하게 나갈까 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응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인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실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데에 관심 갖는 학생들이 너무 요새 먹방 막 이런 거 너무 넘친다고 하는데 사실 먹는 거 빼면 없잖아요. 사람 사는 게. 방송을 통해서 이게 프로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먹는 거에 또는 만드는 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경쟁력 있는 외식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너무 먹는 데만 집중했나? 하여튼 많은 학생들하고 조리사 선생님들, 영양 선생님들 응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급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안에서 조리실 안에서 그렇게 많은 조리사분들과 영양사분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대 친구들이 얼마나 창의력 있고 상상력 있는, 또 10대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뭔가 이렇게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모습들도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누가 이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언제부턴가 밥을 좀 때운다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약간의 개그를 섞어서 우리는 늘 하루에 3번 상을 받을 수 있다.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이 상을 꼭 받아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상이란 것도 이제 같은 장르의 상만 받으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채로운 상을 좀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좀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상을 우리 학생들이 점심상으로, 급식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도 하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급식을 쭉 먹어온 세대는 아니지만 진짜 이 프로를 통해서 진짜 급식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 알게 돼서 놀라웠고, 그리고 일단 이 프로가 또 어쨌든 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대결을 하는 거인 만큼 뭐 시청자분들은 맛을 보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식은 또 눈으로 또 먹는 거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비주얼도, 이 급식이 거의 무슨 외식 수준의 비주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 팀의 음식을 응원하고 뭐 이렇게 또 응원하는 팀들이 생기시면 훨씬 더 보는데 즐거운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고교급식왕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진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